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6%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1월 21일 금요일, 오늘로써 이제 11월 3주차도 마감을 했죠. 이번 주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기준으로 오늘 낙폭량이 마이너스 6%까지 뺐어요. 그렇게 오늘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11만 9,900원.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 10월 29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재료가 딱 이제 소멸이 됐죠. 그 뒤에 만들었었던 이 단기 박스권 구간의 마지막 호가인 12만 원까지 이탈을 한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도 LNF의 이 매수 관점, 이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언급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낙폭을 하게 되면 솔직히 여러분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도 다 빠졌고 시장 종합지수 놓고 보게 되면 하락한 종목 수가 2,100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지난밤에 미국장도 다 빠졌고 오늘 국장의 외국인 매도세가 거의 폭탄급이었어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근데 이런 날 LNF가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닌데 사실 제가 LNF 영상을 매일매일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좀 음봉이 과하게 연출이 되면은 사실 또 혼도 많이 나고 합니다. 뭐 지난 8월 말 같은 경우도 그랬죠. 뭐 어찌됐든 간에 뭐 2배 이상까지 잘 올라왔지만 뭐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여전히 LNF를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납득을 좀 시켜드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납득이 되시면 영상을 시청을 한번 집중을 잘해서 시청을 해봐 주시고 납득이 되시면 구독을 그때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 구독부터 먼저 눌러달라고 보채지 않을 테니까 영상 내용을 집중만 잘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좋아요 정도는 지금 부탁을 좀 드려보면서 빠르게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오늘 LNF가 많이 빠졌는데 뭐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제가 이제 단타 치려고 다음 날에 캔들을 맞추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날 이후로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딱 지금 두 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잘 끌어올려 놨었던 게 우리 3분기에 흑자 전환할 거래라는 기대감으로 올려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의 적자를 끊어내고 흑자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 컨센서스 수치가 7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두세 배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세웠는데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4분기에 대한 실적, 방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튼튼한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요거를 인정해주는 수급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부터 두 가지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여러분들 지금 예상 컨센서스 수치가 4분기 기준으로 117억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보수적인 수치예요. 왜냐하면 3분기보다 지금 더 떨어진 수치잖아요. 근데 지금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이것부터 보여드리는 게 우리 3분기 경영실적 현황에서 우리가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했던 것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게 탄산 리튬에 대한 재고 자산 평가 손실 환입 효과였죠. 우리가 리튬을 재고로 가지고 있는데 재고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리튬 평가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환입 효과 때문에 234억 원의 이득을 취했죠. 그렇다 보니까 3분기에 대한 여기가 지금 이게 여러분들 리튬 가격 너무 자주 보여드리지만 이 가격이 지금 202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분기, 2분기, 3분기예요. 그러니까 2025년의 상반기를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뭐 적잖이 어쩌니 저쩌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3분기에 리튬 가격이 올랐어요. 지금 여기가 7월 1일이죠. 여기가 지금 7월 1일이고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우리가 3분기 흑자 전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에 뭘로 욕을 먹었냐면 잘 가다가 리튬 가격이 중간에 빠졌어요. 어찌됐든 간에 3분기 기준으로는 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서 리튬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 뭐 이런 언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그때보다 가격이 더 높아요.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고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는 평가가 지금 시장에 엄청 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만큼까지 올랐을 때 이 평가 환입 금액, 평가 방금 전에 보셨던 이 환입 효과 금액이 거기까지 갔을 때만 해도 234억 원인데 방금 보신 것처럼 요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기대 수치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컨센 수치 자체가 지금 너무 보수적이라는 관점인 거죠. 그럼 4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흐름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방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백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요거를 인정해주는 수급에 대한 세력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언급을 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연기금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이 기관계의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돈은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투기성으로 투자는 못해요. 근데 이번 11월을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11월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11월을 기준으로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 11월을 기준으로 연기금이 열심히 매수를 해가지고 11월 내내 막 가격이 막 올랐어요. 연기금이 매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연기금이 만약에 팔면 빠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연기금이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 리스크를 우리가 감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이번 11월 같은 경우는 단기 박스권 내 주가가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근데 수급 자체가 이렇게 견조하다라는 거는 연기금에 대한 이 자금, 이 세력이 모아가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게 지금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분기에 대한 환입 효과는 지금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이라서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수급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급만 뒷받침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자본들이 조금 더 들어와줘야지 우리가 여기 박스권도 뚫어내고 조금 더 유의미하게 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반도체가 조금 누워주는 타이밍이 오게 되면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 리튬 가격을 말씀을 드린 건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 LNF는 당연히 좋지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LNF 같은 경우는 LFP 양극재 밸류체인 강화. 그러니까 지금 ESS 얘기, LFP 얘기가 자꾸만 엮이게 되면서 이번 다가오는 4분기라든지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볼 마지막 하나가 바로 판가입니다. 판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요 리포트가 이번에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판가에 대한 상승 효과가요. 뭐 DB 쪽에서도 이미 출하량 증가가 확정이라는 워딩을 썼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 판가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EV 출하량 있죠. 우리가 2018년, 2022년 이때까지 전기차가 많이 팔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요가 올라가게 되니까 전기차 좋을 거래라는 의미로 출하량이 잘 올라갔죠. 출하량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 판가가 따라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제 호황을 겪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EV에 대한 수요가 급락. 우리가 뭐 이제 캐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EV 출하량 자체가 죽었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판가도 따라서 죽은 거예요. 지금 판가가 고스란히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게 된 건데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 보도 자체가 LFP 양극재 밸류 체인이죠. 이게 지금 LFP 얘기를 왜 자꾸 여러분들? 결국에는 지금 ESS죠. 탈중국 ESS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ESS 수요를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국내 탈중국 LNF가 지금 유일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ESS 출하량이 지금 전망적으로 봤을 때 2025년 말부터 해서 내년이 출하량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전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존에 EV 라인도 ESS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미 투자 확정도 났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EV에 대한 출하량을 판가가 따라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판가가 이런 식으로 고개를 들어 올려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으로 또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이게 다 반영이 되고 나서 이미 주가가 다 오르고 나서 지금 여러분 비싸다고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그거 다 하고 나서 사는 것보다는 이 구간이 저렴한 위치가 맞다라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도 납득을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매 의견까지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이제 10월 10일 같은 경우여도 이때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저도 몇 가지 증거 제출은 해야 되니까 지난 10월 10일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였어요. 추석 연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쭉 우리가 쉬었단 말이에요. 쭉 쉬다가 잠깐 개장했다가 바로 주말이었죠. 근데 10월 10일 날 위치가 여러분들 이때거든요. 10월 10일, 10월 13일. 이때 당시에도 리튬 얘기가 나왔었어요. 리튬 얘기. 그때 당시에 뭐 또 중국이랑 미국이랑 뭐 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수출 통제 하니 많이 하니까 또 리튬 관련주 애들이 또 같이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 좀 빨려 들어갔었던 그 수급이 2차 전지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난
지난 10월 10일, 13일 이때 구간 기준으로 71,000원 구간에는 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언급을 실제로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요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10월 10일 구간에 71,000원이었는데 이제 저때가 이제 연이었다 보니까 매수 체결을 못 하신 분들은 13일에라도 좀 진입을 하셔라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10월 13일 이때 71,000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2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잠깐 빠지고 또 방향을 또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결정짓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라고 언급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매매를 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증거 제출을 일부러라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한 언급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3주차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시장이 좋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사실 매매를 못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제가 이제 11월 20일 목요일, 제가 영상 녹화 일자 기준으로 이제 어제가 목요일 밤이었는데 어제 밤에도 미국장이 또 분위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종목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따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4주차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한두 개 정도는 또 트레이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LNF에 대한 관점을 또 공유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낙폭량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도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매수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또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뭐 사실 제가 이제 뭐 매매를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매매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시장이 좋아가지고 제가 수익률이 조금 좋았던 거지 뭐 제가 잘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시장이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까지 왔죠. 코스닥도 많이 빠졌고 코스피도 많이 빠진,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몇 개는 또 포트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종목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드릴 예정이니까 LNF 주주분들께 오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게 되니까 또 제가 혼도 많이 나고 좀 이제 좀 힘든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LNF 영상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또 시청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알림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따로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또 공유 드리는 정보 드리고, 방금 전에 제가 트레이딩 했었던 요런 정보들이 있죠, 여러분들. 요런 것들 뭐 필옵틱스 10월 31일 나갔었던 필옵틱스도 제가 10월 31일에 41,000원 같이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제가 다 같이 다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존에 이제 뭐 그 이후에 솔루스 첨단 소재 요것도 11월 7일 날 이제 보시는 거 8,600원 선 있다. 이거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 요것도 8,600원 같이 나갔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같이 트레이딩을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요런 것들도 또 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창에 적어놨으니까 무료로 알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네이버 폼 링크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런 화면이니까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나라는 질문에 네 구독자입니다라고 구독자 인증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폼 링크 괜찮으시면 자동으로 문자 발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번호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모바일 전송 링크로 넘어가게 되니까 요거 하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려 보면서 오늘 영상 좀 물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댓글도 다 보고 있으니까 혹시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댓글로 또 응원의 메시지 또 써주시면 영상 제작에 또 큰 힘을 얻으면서 또 제작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